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구회입니다. 경매사 상품성 평가 구회를 하면서 지금 51페이지 김용에서 5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보면은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식품의 보존 방법과 저장 시 발생하는 품질 변화 등입니다. 여기 이제 냉동의 프리즌 번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아이스 번 샀고, 아이스본 같은 거는 빙장법에서 생기는 거 같는데, 그게 아이스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이스본. 아이스본. 이게 이제 이 수산물을 저장하잖아요. 수분 때문에. 그다음 미생물이 어떻게 지금 제어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저장 시 미생물에 의한 품질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 정식에 따른 식품 성분의 분해, 독성 대사물의 생성으로 품질 저하. 아무리 말려도 독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출문제에 있었습니다. 단백질 미생물의 인돌 등 악시가 발생하고요. 품질 변화는 지질 화합물인 카르보닐 등 분해로 인한 품질이 저하됩니다. 식품을 냉장하면은 이렇게 동결하고 냉장하죠. 저장시 커지는 이유는 일단 산소를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 반응이 억제되는 겁니다. 동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동결하고 그레이징을 입히는 빙의를 입히잖아요. 그것도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화학적 원인으로 품질 변화는 지방질 식품의 저장 시 자동산화, 산소와 지질의 결합이 되는 것을 산패라고 합니다. 자동산화 등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 이는 지질 분해 요소인 지방산, 지방산 및 지방산이나 스테롤에 의해서 불쾌한 맛이 나든지 냄새가 나고 산패 촉진을 시킵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티드 아미노산이 자기 소화에 작용하여 조직 연화와 부패 촉진을 합니다. 화학적 원인입니다. 냉동 저장 시 빙결점, 점은 얼음덩어리고 점은 온도입니다. 빙결점에 따라서 냉동 변성이 일어납니다. 동결해라 하거든. 냉동 변성. 동결하면은 또 품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시간하고 품원하고 관계되는 게 TTT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색소합물의 변화에 의한 식품의 변색, 갈변 현상, 호수적 갈변으로 갈변 현상, 티로신이라는 이론을 가진 티로신이 새우 등의 각각류의 흑색인 멜라닌으로 변한다. 이런 어떤 방법들이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흑백 멜라닌이 있지만, 이 멜라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성 앙산 나트륨 농액을 침지 후 냉동 저장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겠죠. 또 갈변에는 비호수에 의한 갈변, 식품 성분 간의 반응에 의한 갈시가 되는 비호수 갈변과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 멜라드 반응 등으로 나타나고 대하는 골드체인, 저온 저장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통신대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물리적 변화는 화학적 변화는 A-라든지 성분이 바뀌는 게 화학이고요. 물리는 뭐냐면 A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A가. 그러니까 이런 제 핸드폰 케이스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 물리적 변화는 동결 어류의 해동 시 육질의 스폰지화로 인한 고유 물성의 변화로 식품 품질 저하, 스폰지화 하나, 해동 시 빙결점,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수분이 육질에 흡수되지 못하고 체액에 분리되는 드리파 현상, 그게 이제 물리적입니다. 저장 온도의 변화로 호멘 갱화 현상, 스폰지 뻥뻥뻥 이렇게 다공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질 단백질 변성, 분해 촉진, 그리고 또 냉동의 프리전 번 현상, 이런 식이 일어납니다. 프리전 번이라는 것은 동결할 때 동결했으면은
빙의를 잘 입히잖아요. 물 분자가 어체가 그 물 분자가 또 어체에 투과가 안 돼야겠죠.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물 안에 수분이 있으면은 미생물이 발육되겠죠. 이런 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포장지 같은 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은 냉동에 프리즘 번이 일어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럼 프리즘 번은 외관의 표면에 그 어체 동결되어 있는데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는 다공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외관이 손상이 되겠고, 그리고 이 오래 하다 보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잖아. 기체로 날아감으로 해가지고 그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소 파괴 현상, 지방의 산화 현상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투과하는 것을 막는 포장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레이징을 잘 입혀야 됩니다. 비닐은.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관련 온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그런갑다 이 정도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책을 수험서는 빼고요. 대학 교재하고 마다 이 얼음하고 온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많이 정리를 하는데, 다양하게 이경희 교수라든지 수산대학 교수라든지 또 통신대 교수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은가 보고 공통적인 거는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빙장입니다. 저온 저장법 중에서 빙장, 냉각 저장, 동결 저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일단 빙장은 얼음을 활용합니다. 그 냉각 저장은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영도시에서 저장합니다.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은 그 급속 동결이고 마이너스 18도에서 장기간 저장할 때 쓰는 것이고, 그레이징을 해가지고 동결하고 급속 동결하고 그레이징 빙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냉동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눌 것이냐, 옆 페이지에 보면은 저온 저장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저온 저장법은 어떻게 나누냐면 냉각 저장법, 동결 저장법 이렇게 나눕니다. 냉각 저장법, 동결 저장법, 일명 동결법. 그 다음에 일명 동결법에는 급속 동결, 완만 동결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냉각 저장법에는 빙장법, 냉각 해수 저장법 7도로 나눕니다.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냉각 저장은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자, 볼 때 빙장, 얼음으로 선어대 쓰죠. 선어, 그 생물에 쓰고요. 냉각 저장은 역시 동결하지 않으니까 선어에 쓰겠네요. 동결 저장은 동결시킵니다. 마이너스 18도로. 냉동법이라 하지만. 이걸, 자, 그, 냉각 저장법으로 나누는 빙장법, 냉각 해수법 7도로 나눕니다. 왜 이리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대학 교수마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빙장법은 핵심은 얼음을 이용한답니다. 얼음을 이용한다. 냉각 해수법은요, 어패류 위에 마이너스 1도에 냉각시킨 해수에 침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소래포구 하니까 담수에다가 그 봄에 특징해가지고 23에서 25% 식염을 넣어가지고 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는 신선하게 그 어패류 위에 마이너스 1도의 해수를 온도를 낮춰가지고 담갑니다. 담가버리죠. 침지. 이게 냉각 해수법입니다. 7도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5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어느 부분을 식품 저장하는 겁니다. 상온은 0과 10이죠. 상온보다 푹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3, 2, 1, 0, 1, 2, 3, 4, 5 그 범위가 7도입니다. 그리고 급속 동결은 마이너스 18도 이상의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이고, 그레이징 후 냉장하는 방법이고, 일명 냉동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급속 동결은 중간에 약 15분, 35분, 35분 동안에 최대 변결전 생성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신성대를 급속히 통과하는 것을 급속 동결입니다. 35분입니다. 완만 동결은 최대 변결전 생성대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최대 변결점 생성대를 35분보다 더 많이 완만하게 통과하는 것을 완만 동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53페이지에서 52페이지로 갔습니다. 자, 빙장입니다. 빙장은 얼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얼음을 활용해가지고 생물 선어에다가 급속히 온도 조절을 하여 단기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고기를 잡으면은 그 근해 쪽에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그 어체에 얼음을 뿌리죠. 그걸 빨리 그 의액물 운반, 그러니까 의액물 운반해가지고 양육장까지 짧은 시간에 쓰는 겁니다. 거기에 빙장은 쉐빙법, 수빙법, 약재 얼음 이용법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냉각 저장은 아까 어째 동결하지 않고 했으니까 냉각 저장은 옆에 냉각 해수 저장법하고도 가면 되겠죠. 동결 저장은 냉동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빙장에는 쉐빙법, 수빙법, 약재 얼음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맞죠? 쉐빙법은 포빙법이라 하고 얼음 조각을 수산물과 섞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수빙법은 담수나, 맞죠? 민물 담수나 해수를 써서 수산물을 폭 담가는 겁니다. 폭 담가는 걸 수빙법이라 합니다. 약재 얼음은요, 생물 같은 선어 수송을 할 때 빙장법 등 얼음을 항상 만드는 공간이 필요할까 하면 얼음 보관하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사용해 가지고 빙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 빙장에는 쉐빙, 수빙, 약재인데 빙장에는 쉐빙법, 포빙법은 얼음 조각을 그 대상어가 섞죠. 그럼 대상어가 섞는데 거기 대상어에 잘 섞이지 않으면 뭡니까? 불량이 나오겠죠. 부패가 나오겠죠. 그게 아이스본입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아이스본입니다. 아이스본. 그러니까 고기가 제대로 고기와 얼음 덩어리가 아이스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냉장할 때 변질되는 현상 중에 하나. 아까지는 프리즌본은 냉동해죠. 동결할 때 다공질이 산소와 접해가지고 고추가 기체로 날아가는 다공질 현상을 냉동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진 같은 걸 잘 입혀야 되고 온도 변화가 없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동결 완만 동결까지 했습니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한 개 한 개 암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들어갔습니다. 냉장이란 말은 10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빙결점 보통 어는 온도 있잖아요. 0도에서 얼지 않습니다. 0.5에서 마이너스 2도 사이가 보통 얼고 바닷물은 마이너스 2도에서 보통 얼 겁니다. 빙결점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는 온도보다 높은 점 온도가 냉장이랍니다. 보통 0과 10이라고 그럽니다. 7도는 5와 마이너스 5. 빙온점 얼음덩이에서 생기는 거는 보통 마이너스 1도 정도로 보고 있네요. 0에서 마이너스 1도 사이에서 온답니다. 부분 동결은 마이너스 3도고요. 동결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동결하는 것이고, 빙결률은요, 수분의 얼음 비율입니다. 보통 빙결 얼음 비율은 0.5에서 마이너스 2도에서 수분의 얼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빙결점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최대 빙결점이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에 식품 중에 어체 중에 수분이 75, 80% 정도의 약 그 정도의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최대 빙결점입니다. 75, 80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사이에는 가장 얼음 덩어리가 많이 생성된다. 이게 최대 빙결점입니다. 나중에 가공하기 위해서 해동하죠. 해동할 때 최대 빙결점과 극과 극에 있는 팽선에 있는 게 뭡니까? 유호 해동 온도입니다. 해동할 때도 최대 빙결점 생성대 급속 동결식으로 동결을 하듯이 해동할 때도 빠른 시간 안에 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빙결점 생성대와 팽선에 있는 것이 유호 해동 온도라고 합니다. 자, 심온 동결입니다. 심온 동결은
어치에 쏙같이 어는 것을 말하고, 공정점 구간 내에서 식분이 어느 구간 즉 온도 중심점이 온도 중심, 어체 안에 송곳으로 딱 찌르면 안에 얼어 있는 중심을 온도 중심점이 나옵니다. 중심점이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동결하는 것을 심온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체가 싹 다 얼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동결곡선을 작년에도 놓았지만 동결곡선을 다시 하겠습니다. 온도 중심점이라는 것은 심온은 끝까지 다 얼은 거고, 온도 중심점은 가장 늦게 어는 지점이 온도 중심점이고요. 공정점은 아까 말했죠.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60도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공정점이죠. 수분이 모두 어는 지점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한번 산지경에서나 수분서 2차시에서 언급됐습니다. 수분이 모두 어는 지점이 공정점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0도. 빙결점, 수분이 얼음으로 변하는 온도, 점은 온도입니다. 0.5에서 마이너스 1. 비율은, 빙결률은요, 식품의 부몬분의 1 마이너스 식품의 부몬분의 식품의 빙결점 온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완할게요. 최대 빙결점 생성도 했고요. 냉각저장법 마이너스 2 부근에서 말한다. 이때까지 했습니다. 자, 좋은 저장법은 수확한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산물의 가수라든지 기계식을 사용하여 그 저장고 내 온도를 0도씨 가까운 저온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상제 습도는 95, 85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저온 저장입니다. 0도씨 가까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상태 유지하겠다는 거죠. 어표류의 선도 유지 방법은 저온 저장법에서 냉각 저장, 동결 저장 등이 있습니다. 금방 했습니다. 저온 저장, 냉장법에는 냉각 저장법, 동결 저장법 이렇게 나누고, 냉각 저장법에는 빙장법, 냉각해수법 7등, 동결 저장, 동결법에는 급속 동결, 암만 동결, 이게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 52와 53은 반드시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수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밑에 10번 TTD 곡선, 시간, 온도, 허용 곡선입니다. 냉동 상태에서 품온이, 그러니까 수산물 품질이 하루마다 시간에 하루만 지날 동안에, 하루 동안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하루 동안의 품온 상태를 나타내는 게 TTD 곡선입니다. 일일 수산물의 기준을 잡죠.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수식은 실용 저장 기간이 200일이면 200분의 품질 제하율 이렇게 곱하기 100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동결, 인스턴스 퀵 프리즌하고 완만동결은 어떤 데는 완만동결은 인디비주얼 개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속 동결은 35분 안에 최대 빙결점을 35분 안에 통과한다 이렇게 보고, 완만동결은 인디비주얼 개별로 한다 이런 말을 떠나가지고 만하게 동결한다 이 정도 보면은, 자, 급속 동결은 급하게 통과되기 때문에 어체 내에 거의 80%, 75, 80%가 얼음덩어리 빙결증이 생기죠. 그러면은 급히 들어가니까 빙결증이 크진 않고 똑같은 속도, 빨리 속도 들어가니까 얼음덩어리 크기가 다 같겠죠. 얼음덩어리 작겠죠. 작으면서 많겠죠. 완만동결은 밖에는 이만하고 안에 들어가면 작겠죠. 숫자는 작고 크기는 크겠죠. 급속 동결보다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작고 밖에는 크고, 이게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W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 등원 곡선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하니까 10회를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9회는 51에서 53페이지까지 하면서 온도와 TTD 곡선 같은 이런 내용을 좀 했습니다. 급속 동결 같은 거, 온도, 급속 동결, 냉동법이죠. 냉동법.
그리고 빙결률, 최대 빙결점, 요 해동 온도, 공정점, 심온 동결 이런 등을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앞에 수산물의 저장 시 어떻게 품질이 변하느냐,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A가 변한다든지 성질이 변하는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산패라든지 냄새가 변한다든지 분해가 돼가지고 펩티드 아미노산이 변한다든지 갈변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흑변 현상, 뭐 티로신, 멜라닌 같은 거 이런 그리고 비호소적 갈변 이런 내용이 화학적 변화고 물리적은 위치가 변하는 거죠. A가 그냥 거꾸로 한 바퀴 돈다든지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프리즘 범이라든지 스폰지화라든지 드립이라든지 그리고 포맨 갱화라든지 프리즘 범 다공질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까지 설명했고요. 굉장히 왔다갔다 했으면 TTG 곡선하고 다음에 할 때 TTG 곡선 뒤에 가보면 TTG 곡선 1.0 이하가 용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TTG 곡선까지 다시 한번 하면서 10회를 하겠습니다. 이하가 동계 양호하고 1.0 이상이면 품질 저하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기출문제가 3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품질 저하가 크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그긴가? 하여튼 뭐 품질이 많이 누가 민원을 냈는데 그렇더라. 그죠? 오가 놓으니까 당연히 일하고 멀어졌으니까 품질 저하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그 10회를 다시 할 때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회 9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